서울 강북 을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고요. 최근에 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여러 가지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또 내고 있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는 좀 예상을 했지만 이 대권 도전까지 이렇게 밝힐 걸로는 좀 예상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그 대권 도전 선언한 건 아직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너무 많이 나가셨고요. 예. 나라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단순하게 혼자 이렇게 결심하고 결정할 문제 아니라고 보고요. 폭넓게 듣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 그 스포츠 경기로 치면 라카룸에서 혼자 몸 풀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제가 이미 정치를 시작한 지는 한 20년 됐어요. 28살, 만 28살 나이에 처음 제 지역구에서 출마를 했는데 그게 200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출마로 봐도 한 20년 된 상황이라서요.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 정치의 역동성,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 라카룸에서 이게 몸 푸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후보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여론도 이렇게 주목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또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예. 20년이라고 하는 정치, 그리고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경력, 이런 것 속에서 지금 2020년을 지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혹시 우리 후배들은 우리보다 못 사는 사회가 되는 건 아닐까? 예. 혹은 아니면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야말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완전히 달라지는 초선진국 국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결정하는데 정치의 역할과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상당히 지루하다.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예. 여기에 변화의 활시위를 당기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7세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90년대 학번이시고 또 70년대에 이제 태어나셨고 뭔가 이 정치권의 이 세대 교체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단순히 나이만 젊어서 세대 교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대부분이 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세대들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예. 정치만 여전히 아직도 그야말로 그 얼굴 그리고 그런 세력 똑같은 이야기 계속 대립적인 말만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과감하게 세대 교체로 시대 교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기득권이 아닌 변화 그리고 국민 균열에 맞서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균열에 맞서는 통합을 만들어가는 정치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미래를 향한 전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역동성을 만들어가는데 젊은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누가 우리가 비슷한 또래니까 같이 모이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봄이 오면 이 꽃 저 꽃 다 피는 거니까. 예,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자기가 피워서 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예. 저는 저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다른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 나서고 준비해서 나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는 서울시장 후보 물망이 오르는 박주민 의원도 계시고. 근데 어떠세요? 그거 좀 앞세대입니다. 이제 86세대라고 하는데 앞세대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세요? 굳이 제가 그분들을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라고 하는 건 이게 진영 간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에는 각자 자기 레이스를 뛰는 트랙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기가 준비됐으면
국민들에게 정치의 변화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미래 세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자기가 얘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이념에 갇히거나 자기 주장에만 갇혀서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국민들께서 우리 진보 진영 혹은 뭐 개혁 진영, 민주당 이렇게를 보면서 이상하게 먹고 사는 문제는 잘 못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 문제라든지 혹은 자산 증식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 못한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으신데 예. 경제 문제에 강한 젊은 개혁적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20대의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갖고 있는 절망감, 낙담 그리고 포기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두근두근 들썩들썩 대한민국의 미래, 나의 개인의 인생에서의 장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로 넘쳐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지금 젊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국민의힘 또 김세연 의원 또 88만 원 세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우석훈 박사와 함께 이제 이 대담집을 발간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담기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키워드는 미래였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진보, 김세원 전 의원님은 이제 보수 이렇게 위치를 가지고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과연 소통 가능하냐 이런 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이라든지 교육, 뭐 환경노동 이런 분야들에서의 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진영이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고요. 충분히 소통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서 깊게 얘기를 잘 나눴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이념보다는 좀 미래 그리고 현재 어떤 실생활들을 좀 정치가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강연을 보니까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도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저는 논의되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이미 민주당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시면 알 텐데 그 포용력을 갖추고 확장성을 통해서 집권을 했고 또 정권을 재창출해왔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왔어요. 예. 보시면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92년도에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참배했고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짓는데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데 노력을 하시기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에 이 두 분의 묘소 참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 저는 이미 이제 민주당이 쭉 걸어왔던 길에서 당연히 공과는 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과 통합이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폭력까지 확장성을 갖는 길을 가는데 자신감 있게 우리가 계속 가야 된다고 봅니다. 논란 예.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보수 언론의 또 행사에도 참석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당내 또 이 지지층으로부터는 좀 비판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삼성 저격수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저는 자칭 삼성 지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제가 재벌개혁의 전도사입니다만 이건희 전 회장의 조문을 갔어요. 그런데 예. 이건희 회장 조문 간 것이 재벌체제에 대한 승인이 아니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유신 독재에 대한 용서가 아니죠. 예, 저는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힘 합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국가 지도자들의 할 일이지. 진영 나눠서 서로 계속 대립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조롱하는 트럼프식 정치에 우리가 빠져들어서야 되겠냐라고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의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은 처벌하고 기록하되 미래로 나가는 것에 주저함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이 당내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뭐 핵심 지지층들의 좀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당장 박수 받을 일을 한다고 그래서 예.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주목하고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포용력을 가지고 확장성을 보여주는 정치인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길을 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 당의 적극적 지지층들 그분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어떻게 말씀드렸던 제 계획을 펼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에 강한 젊은 개혁 정치인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왔던 민생 제일주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그분들을 이제 설득해 나간다면 그동안 박용진이 해왔던 재벌개혁, 유치원개혁 이런 속에서의 추진력, 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라카룸에 있지만 앞으로는 레이스를 시작하면 정말 관중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다크호스가 되겠구나. 정권 재창출에 든든한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또 지금 지루하고 정치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역동성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들을 가지시고 예. 지켜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이 호응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8639님 너무나 훌륭한 생각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네요. 응원합니다. 4329님도 박용진 의원님 승승장구하세요. 이렇게 격려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신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1074님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오래된 이야기고요. 사실 대한민국의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지금 선거를 앞둔 어떤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기는 한데 오래된 과제였고 언제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선거는 늘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선거를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산, 울산, 경남에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재검토를 요청을 했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이런 관문공항의 필요성은 한 20년 가까이 된 제안이고요. 두 번째로 이미 2018년부터 김해신공항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지역에서는 있어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조급하게 결정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건 분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24시간 비행기가 뜰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것이 이제 물류 수출 과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런 면에서 김해신공항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비행기가 밤에는 뜨고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치명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면들을 고려를 하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 당내에 이제 민주주의 4.0이라는 이 싱크탱크가 발족했잖아요. 네. 언론에 상당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 친문 인사들이 이제 많이 가세했기 때문인데 56명이나 합류를 했습니다. 도정환 의원이 이제 리드를 하고 계시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제3 후보를 위한 좀 대선 플랫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본인들이 일단 그런 의미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예. 그냥 폭넓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잘 가다듬어서 내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그리고 국민적인 신뢰를 더 얻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 또 이재명 경기지사도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당의 좀 원팀 기조를 해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무슨 정치인들이 다양한 정책적인 혹은 어떤 법안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몸담고
제가 혹은 이끌고 있거나 몸담고 있거나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임만 해도 4개, 5개가 넘어요. 예. 얘가 이제 이 민주주의 4.0이 좀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이 모이시고 그분들이 어떤 뭐 일정한 어떤 뭐 그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원래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게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너무 생각에 끼고 보실 필요 없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 전체 의미 있다고 보고요. 원팀이라고 하는 게 아주 뭐 보기도 좋습니다만 정치는 시끌시끌 와글와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서로 대안도 얘기하고 이견도 해소해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나가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